네, 안녕하세요. 유로쌤입니다. 9등급제와 5등급제, 1등급은 정말 많아졌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또 많이 질문을 주시고 계시기도 해요. 5등급제면 1등급이 상위 10%까지니까 10명 중에 1명은 1등급이 아닐까요? 그럼 이제 1등급이 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진짜 의미를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생각보다 올 1등급은 많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2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 입시의 실패가 아닙니다. 세 번째, 요즘 입시에서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것, 저는 탐구력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현재 고1의 현실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9등급제에서는 상위 4%까지가 1등급이었지만 5등급제에서는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니까 1등급 학생이 훨씬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경기진협이라든지 서울진협, 부산진협이 내놓은 결과는 좀 다르죠. 올해 8월에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25학년도 고1 학생 약 13,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전 교과목에서 올 1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겨우 2%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진학진로협의회에서 분석을 한 결과는요. 올 1등급이 1.7%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라서 10명 중 1명은 1등급일 거다. 그래서 1등급의 비율이 많아질 거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건 한 과목 기준이고요. 전 과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앞으로 이 수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왜일까요? 첫 번째는요. 고1보다요. 고2와 고3으로 올라갈수록 전 과목 올 1등급을 받는 비율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선택 과목의 증가입니다. 고2와 고3으로 올라가면 선택 과목이 크게 늘어나죠. 그래서 각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수가 작아지게 됩니다. 즉 분모 자체가 작아지게 돼요. 그러면 학생 수가 적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각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1에서는 한 과목을 200명이 함께 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상위 10%인 20명이 1등급을 받겠죠. 그런데 고2와 고3에서는 15명에서 25명 정도만 듣는 소규모 선택 과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경우 상위 10%는 고작 2명에서 3명입니다. 즉 기준은 똑같이 10%여도 실제로 1등급을 받는 학생 수는 과목마다 훨씬 적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내신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1은 5등급제를 적용받고 있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9등급제와 202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는 고2와 고3보다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유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학생은 올 1등급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1등급 비율은 줄어든다는 게 구조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2등급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등급이 몇 개 있어도 충분히 상위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등급 하나 때문에 자퇴를 고민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불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진협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5등급제 등급 평균에서 1.167이 나오면 교과 전형으로는 경희대, 홍익대, 종합전형은 이제 스카이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인서울 기준선은 1.66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누적 비율을 보면 한 12.01%의 수준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2등급이 일부 포함된 학생들도요.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2등급을 이미 받아버려서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계셨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등급이 또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부산시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2등급 이내가 전체 18.5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 13,553명의 아이들 중 2,520명이 2등급 이내라는 뜻이에요. 이 등급은요. 9등급제를 환산시켰을 때는 한 3.44등급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급의 아이들은 부산대 교과전형 정도가 지원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2등급 밴드가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2등급 이내라는 등급만으로 학생들을 대학에 변별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다시피 단순히 등급만으로는 학생을 뽑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바로 2028학년도 경희대 발표가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경희대가 이렇게 밝혔죠. 탐구 계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상대평가인 등급과
절대평가인 성취도 중에 학생에게 더 유리한 체제를 반영하겠다. 이 발표는요, 단순히 성취도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학이 등급이라는 숫자 하나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운 변화예요.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학은 이제 등급만으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는다. 등급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안의 질적 정보, 성취도와 원점수도 함께 본다는 겁니다. 같은 2등급이라도 원점수가 높았는지, 성취도가 꾸준히 A인지, 과목 선택이 진로와 연결이 되는지, 어떤 깊이의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세부적인 학업 역량을 더 정밀하게 파악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요, 결국 대학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등급은 기본 정보일 뿐이다. 그 안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하고 탐구했는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5등급제 이후에요, 진짜 경쟁력은 탐구력입니다. 5등급제가 도입이 되면서 과거보다 등급 간의 밴드가 넓어졌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등급 안에 포함된 학생 수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등급 안에서 누구를 더 높이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대학들은 자연스럽게 등급 외의 정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대학 평가에서 학생부에 기록된 탐구 활동이 가장 결정적인 차별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이 실제로 평가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 학생이 무엇을 탐구했고 그 탐구가 어떤 성장을 이끌어냈는가라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단순히 성취도 A를 받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성취도 A 안에 어떤 과정과 깊이가 있었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로 탐구 기반 수업에 참여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했는지, 어떤 질문에서 시작해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연계 활동으로 확장이 되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탐구 과정이 바로 학업 역량의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같은 등급 안에서 무엇을 탐구했고 그걸 어떻게 보여줬는가, 이게 진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처음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막막함을 많이 느꼈어요. 관련 정보는 너무나 부족했고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리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와 진로 코칭이라는 책을 직접 쓰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결국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이제 대학은 이 흐름에 맞춰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죠. 그 변화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탐구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여전히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면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 탐구력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번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탐구력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을 했고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사례를 모으고 구조화를 시켜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원고 집필을 마쳤고요. 2026년 3월에 한 권으로 끝내는 합격 생기부 탐구력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 안에서는 교과나 독서, 주제 탐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아이들 학생부에 잘 녹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모든 건 우리 아이들이 변화 앞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자신만의 탐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부족한 잠을 이겨내며 어디선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준비한다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여정을 계속 함께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탐구력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요. 아이의 진로나 성적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